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시장이 2주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코스피가 21일 평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들어오면서는 매수가 아닌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의 지수를 상승시켰었던 요인이 어떤 섹터였습니까?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그런데 그런 주도 섹터들이 더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 이미 2주 전에 삼성전자의 PER이 25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쉬어야 될 국면에 왔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주도 섹터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 못 올랐던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도 섹터가 올라왔었던 섹터가 조정을 받으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또 급락을 하고, 그리고 소외되는 종목 섹터들, 플랫폼이라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신저점 라인 부분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 속에서 2650포인트까지 지수가 상승하니까 아주 개인들이 신났죠. 초단기 비투, 3일 안에 갚아야 되는 이 미수금이, 미수 매매가, 자, 잘 보세요. 시장 지수가 바닥권에 있을 땐 1,800억 정도, 1, 2, 3월 달 1,800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하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로 올라가니까 뭐해? 4,600억, 5,000억. 6월 달에는 5,000억이 넘는 날이 거의 매일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지금 소시에테 제네럴 사건 이후, 그리고 지난번에 5개 종목 하한가 이후 신용을 잠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미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게 욕심의 지수, 이걸 휴먼 인덱스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무모하게 접근을 할 때 시장은 항상 하락 변동성을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공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오닐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마크 미노비니가 이야기한 주식 초보에 대한 초보자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이 조정일 땐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도 섹터 조정을 잘 받는 섹터와 종목을 고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개 잡주를 사면서 싸게 할인된 가격에 샀다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 신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막 벗어나는 강한 상승 트렌드에 놓인 시장 주도주만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내 생각과 다른 흐름을 보일 때는 가차없이 빠른 손절을 해야 되는 가장 주시장에서의 기본 원칙들을 공부해 나아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떨어지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오늘처럼 교육 테마주, 그죠? 오늘 잘못하면 못 팔면 안 되는 그런 테마주의 유혹 변동성에 자꾸 휘둘리면 시장을 투자가 아닌 매매가 아닌 투기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 특히 피라미딩 바잉 스테이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 개인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엔 항상 증권사가 종합주가지수의 목표 상단을 위로 올려버리면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자, 중국이 경기 회복이 더디자
기준금리를 0.1% 인하했습니다. 여러분들 0.1% 인하하니까 거기에다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막 이러니까 그죠? 뭐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시크릿컬 업종을 사야 된다,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중국 관련주는 매도해야 되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골드만과 노무라, 시티, UBS, JP모간 등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 하나만 먼저 이야기하고요. 감추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부분이 광군제죠. 그죠? 그리고 또 6.18 쇼핑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광군제와 버금가는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와, 엄청난 매출을 온라인 쇼핑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행사 후에 지금 처음으로 미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갔다는 이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0.1% 기준금리 인하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그죠? 경기 부양의 카드가 별로 없어요. 남들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혼자 0.1% 내려서 SOC 투자니 뭐니 한다고 해도 지금 근본적으로 중국에 놓여진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상태고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그나마 잠시 아모레퍼시픽이니 네이버가 빨간불을 조금 내기도 하고 게임주가 조금 빨간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면서 악수하고 막 이러니까 미중 관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가와 국가가 그죠? 유치원 애들이 싸워서 화해하는 것처럼 금방 그죠? 화해하고 하루 지나면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보입니다. 그죠? 순방 핵심의 목표였던 중국과의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실패했고 그리고 이 대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핵심이 빠진 부분 단순히 11월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지금의 중국의 구조적인 이 악순환의 흐름이 금방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공급망 이 변화 미국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쉽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걸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락을 해서 그죠? 마이너스로 돌았다는 건 뭡니까? 중국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중국의 일간 경제활동 지수도 둔화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그죠? 여기 지금 중국 활동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위안화 부분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에 지금 기댈 게 뭐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2%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1일 평선을 깼습니다. 그죠?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도도 심하게 나온 상황. 자, 우리가 중국에 기대할 거 없는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금리 인하. 사실 0.15% 정도 인하할 줄 알았는데 0.1%밖에 안 했다는 것도 그거지만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간에 실적 발표한 페덱스가 경기 민감주죠.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하락 부분 속에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과 내일 하원 상원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좋은 이야기 할 가능성은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폭이 컸다. 일본이나 대만은 다 양봉을 냈는데 중하권, 중국과 홍콩, 그리고 우리 시장만 약세를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섹터 연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셔라. 그죠? 지금 70년대부터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갈색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2020년 이후 올랐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준 의장이 지난번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었다가 아주 피봤잖아요. 정책적 오류를 했는데 이번에 또 금리를 7월 달에 선행적으로 0.25bp를 더 올리는 그런 정책적 오류 부담을 안을 리가 없습니다. 말은 매파성 흐름을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믿으면 된다.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수치만 믿으면 결국 지금의 시장 부분의 조정은 주요 좋은 섹터, 그죠? 실적이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면서 좋은 종목이 가격이 싸질 때 그때가 매수의 포인트인 겁니다. 자, 섹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에서부터 20일 수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입니다. 자, 6월 수출입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죠? 수출이 오랜만에 20일까지지만 5.3%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암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품목별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이거 매번 제가 나왔을 때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승용차 좋습니다. 그죠? 선박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좋습니다. 여기는 2차 전지 다 포함된 부분이죠. 그런데 반도체 마이너스 23.5%, 석유 제품, 화학이죠. 마이너스 36%. 이 공통점이 뭡니까?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그죠? 다만 반도체는 감소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그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미 주가는 기대치로 올라와 있으니까 접근하기는 부담인 거고. 자, 7월 실적, 이제 실적 프리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월 달 실적 부분에 이익 눈높이를 어떻게 볼 거냐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시장에서, 그죠? 가장 힘이 좋았었던 부분이 뭐예요?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의료 정밀, 그리고 이 풍력, 그리고 송배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 방산이 확 불을 땡기면서 실적 관련주들의 레벨업은 일단락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손바뀜의 과정을 펼쳐져야 되는 부분, 반도체 소비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순환 구조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그 여타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진 놈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왜? 실적이 안 되니까. 자, 네카오 국민주에서 국민 밉상주로, 그죠? 자, 시가총액의 변화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시대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10위권 이하로 밀려나고 있는 흐름이죠. 네이버가 46만 5천 원에서 19만 20만 원을 또 깨져버렸고 카카오가 17만 3천 원에서 오늘 5만 원을 위협하고 있는 단계까지 내려왔죠. 제가 2월 15일 날, 그죠? 2월 15일입니다. 돌직구 타임 이 자리에서 이 6만 3,500원인 자리, 이 노란색 자리에서 카카오 많이 떨어졌다고 싼 것이 아니라 아직도 비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돌직구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저 노란 타이밍이 에코프로가 22만 1,000원 하던 때입니다. 그죠? 많이 오른 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올랐다고 비싼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 22만 1,000원에서 지금 76만 원까지 정고점 부근까지 다시 왔죠. 그죠?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됨을 매번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고션 배틀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출렁출렁 거리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하나 반드시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LG화, 우리가 카카오가, 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이쪽 자회사 쪼개기 하면서, 그죠? 그 고점 부근에서 경영주들은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은 아직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죠? 그 회사의 책임자 정도 된다면, 그죠? 임원급은 연봉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개인 투자가들한 일부라도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연봉 1억씩 다 받아가고. 그리고 라면 1,000원이면 식사 잘 된다면서요. 그죠? 하다못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면 감원이나 연봉 조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말 바꾸기만 할 겁니까? LG화학 물적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작년 올해 1월 31일 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분 매각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날 그죠? 2% 350만 주가량 지분 2% 2조가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뉴스가 떴죠. 오늘 조율 공시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투자가분들이 그죠? 기업들의 오너의 이야기, 거짓말, 말 바꾸는 거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투자가들을 X떡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지배한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도요타가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LFP 배터리도 그죠? 리튬 인산 철이잖아요. 그죠? 캐나다의 인산염 제조사 퍼스트 CEO가 그죠? 6월 6일 인터뷰에서 인산염도 그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그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아까 그 고션 배터리도 결국 미국의 LFP 배터리 한발 양보해서 진출한다 해도 진출하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그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IRA 법안에 위촉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시애틀부터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해상풍력 발전으로의 전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CS인들을 보셔라. 주가 보시면 추세 흐름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송배전망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전기 부분은 있어서 발전, 그리고 송전, 그리고 배전, 분산형 흐름으로 갔을 때 당연히 이 송배전망 투자, 우리나라만도 15년 동안 90조가 더 추가 투자가 필요로 하다. 왜 신재생에너지로 가면 그죠? 이 송배전망이 투자가 더 필요하냐면 이 백업용 배전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매번 이야기했었던 미국에서 코로나 사실 미국 제가 땅 까는 소리 하면서 굴삭기 관련 주식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전망 이쪽 라인 부분도 결국은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발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송배전에 중점을 두는 흐름으로 갈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못 돼서 생산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이제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섹터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차트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릴 텐데, 여러분들 5G, 그죠? 오늘 KMW 신저가 또 갱신한 거 보셨죠? 그죠? 아모레퍼시픽 또 신저가 화장품 중에서 특히 중국 쪽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화장품 관련주도 그나마 미국이라든지 그죠?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 다변화를 한 쪽 라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죠? 애경유화라든지 코스맥스 이쪽은 덜 하잖아요. LG 생활건강, 그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부분은 급락. 카카오는 식구들 모두 급락. 그죠? 그리고 그 섹터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 크래프톤도 급락. NC소프트 100만 원에서 30만 원도 깨지는 흐름. 그게 여러분들이 이 돌직구 타이밍을 계속 시청하셨다면 전체적으로 중국과 경기 민감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흐름 부분을 제외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 섹터가 많이 올라가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섹터, 안 되는 섹터도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 시장에서 어제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도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빅테크 5개 기업의 상승입니다. 그 5개 기업의 상승이 나스닥 상승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장기 14년간의 장기 상승 추세가 끝났고 새로운 산업 사이클의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소수 집중 흐름 이게 진행된다고 강조드렸던 이유지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저의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과 함께 이제 실적 시즌에 앞서서 섹터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식은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적 분석. 어느 좋은 섹터를 공략의 포인트를 잡을 거냐. 그거를, 그죠? 제가 윌리엄 오닐과 그리고 이 여타 이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 부분은 그런 가운데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어느 타이밍에서 고르는 것이 좋으냐.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두 개를 다 양립해야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뉴스 하나 좋아서 펑펑 변동성을 부리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보다 못한 섹터와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그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 희망회로 돌리다가 뭐예요? 끝나버립니다.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장점은 민첩성입니다. 그죠? 왜? 기관과 외국인보다 자산이 적으니까. 그거를 망각을 하면 개인 투자가로서의 장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펀드 투자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